사법 내란에 준하는 행위라고 보기 때문에 전 지금이라도 우원식 국회의장이 중심이 돼서 이 12.3 내란과 관련된 사법부의 정치 개입 그리고 지기현 재판장의 재판 내용에 대해서 전 국회가 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필요하다면 사퇴 요구로 안 되고요. 이건 탄핵을 해야 될 사안이다. 오늘 아침에 이제 한덕수 측이라고 해서 자기는 조이대를 만난 적이 없다. 한덕수 총리 측은 저도 취재해보지만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분 개헌 문건 안 봤다며요. 개헌 문건 자기는 집에 왔더니 뒷주머니 때문에요. 근데 헌재 가서 거짓말 다 해놓고 특검 가서는 개헌 문건 본 정도가 아니라 앞에서 논의를 했죠. 오히려 회의 직전에. 이 사람 대놓고 거짓말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한덕수의 현재 입장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조이대 사퇴해야죠. 뭐하고 저렇게 버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조이대가 버티고 있는데 조이대 하면은 뭐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기현이 지금 시켜가지고 저렇게 내란 재판 질질 끄는 것도 문제고 또 지기현 룸사롱 사건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도 5달이 되도록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가장 큰 것 우리가 그때 얼마나 섬뜩했습니까? 이재명 후보 민주당 후보로 선출까지 됐는데 그걸 없애버리려고 파기환송했을 때 아 이러다가 정말 난리 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때 이재명 대통령 후보 자격이 박탈되는 것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선거에 못 나가는 것도 걱정했지만 그거보다 더 큰 걱정은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는 조이대가 그걸 노렸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완전히 나라를 혼란 상태, 무정부 상태로 빠뜨리는 것. 그렇게 해서 또다시 윤석열의 복귀. 이런 것을 생각하고 이 짓을 한 거 아닌가. 저는 그래서 거의 노상원급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조이대가. 생긴 것은 꼭 새멸치같이 생겼어도 그 마음속은 정말 상어보다 더 악하고 무서웠다. 그런 걸 생각하면 지금도 소름이 돋는데 그때 왜 그러면 이재명 후보를 날리려고 했을까?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재명 후보를 날리면 어떻게 됩니까? 민주당이 후보를 못 내요. 시기적으로 안 됩니다. 급히 뭐 후보를 할 수가 없어요. 선거는 다가오는데. 그러면 이재명 후보는커녕 민주당 후보도 없이 국힘당의 한덕수하고 이준석하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에? 그 상황을 만들려고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덕수가 길을 쓰고 후보가 되려고 새벽에 그렇게 그 난리를 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덕수하고 조이대가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국회에서 부승찬 의원이 대정부 질문에서 그 질문을 던졌습니다. 들어보시죠. 법관 내 마음가짐과 자세를 지키지 못하면 법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헌재에서 대통령 파면이 결정이 이루어지고 3일 후인 4월 7일경에 한덕수, 정상명, 김춘식 그리고 조이대 대법원장이 만났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이 모임 자리에서 조이대 대법원장이 무슨 얘기를 했냐? 이재명의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발언을 윤석열에게도 했다고 하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왜 저 얘기가 이제 나오는가 궁금해요. 우리 국민들은 그랬을 거라고 지금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 아닐까요? 신은규 대표님, 저는 상당히 합리적으로 의심이 가요. 저는 이게 이제 사실관계는 이제 우리가 들여다보겠지만 전 사실에 부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 이유가 뭐 어떤 분들은 저 안에 이제 김충식이 껴있으니까 뭐 정상명 그분이나 또 한덕수 또 저런 조이대 이런 사람들이 김충식 같은 사람을 만났을 리가 없다 막 이런 식으로 논리를 막 피던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요. 아니 뭐 한학자 사건 한다는데 김호수 지금 뭐 오광수 다 덤비더만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뭐 김충식이라는 사람이 가지는 여러 가지 그 윤석열 정권 시대의 위치로 봤을 때는 전 만났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전 알아봐야 된다. 충분히 저는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요.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많이 좀 잊으셨거나 내지는 지금 또 프레임을 이상하게 짜고 있는데 내란 특별재판부가 위헌이냐를 가지고 지금 토론을 할 때가 아닙니다. 내란 특별재판부가 나온 이유는요. 지기현의 구속 취소 인용 결정과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치 행위, 그러니까 사법부의 정치 개입 행위, 이걸 가지고서 그게 위헌인지 먼저 우리가 물어봐야 됩니다. 전 위헌으로 보거든요. 당연히 위헌이죠. 어떻게 사법부가 정치에 직접적으로 판결을 가지고 개입을 합니까? 있을 수 없는 위헌적 혐의가 짙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리가 평가와 먼저 우리가 선결적인 조치가 필요한 거고요. 당시에도 우리가 회상해보면 정말 끔찍한 것이 조희대의 대법원의 그 정치 개입에 대해서 이거 누가 막았습니까? 결국에는 김주옥 부장판사를 비롯한 판사들의 성명서와 그리고 고법에 돌려보냈을 때 고법부장들이 이걸 재판을 중지시키면서 거기서 막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끔찍했던 사법 내란에 준하는 저는 그런 행위라고 보기 때문에 전 지금이라도 우원식 국회의장이 중심이 돼서 이 12.3 내란과 관련된 사법부의 정치 개입 그리고 지기현 재판장의 재판 내용에 대해서 전 국회가 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필요하다면 사퇴 요구로 안 되고요. 이건 탄핵을 해야 될 사안이다. 일단 그렇게 국정조사도 해야죠. 필요한 건 다 해야 됩니다. 이정주 기자님, 이런 찌라시를 진작에 돌기는 했죠? 돌았죠. 네. 그리고, 지난 5월경인가 서영교 이제 민주당 의원이 예. 이런 어떤 제보가 있다. 이런 거 한번 제기한 적이 있었어요. 예. 이런 식의 이제 제보를 검증 중이다. 했는데, 이게 사실 지금 퍼즐을 보면 왜 사람들이 이게 신빙성 있다고 지금 보는 거냐면 진실관계는 이제 한번 수사를 해봐야 되지만 일단 한덕수 전 총리를 저희도 오랫동안 취재해보지만 이 선거 나올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만나보면 우리가 성경 그때 제일 궁금했던 게 그거였어요. 네. 이게 원래 이제 선거에 튀어나올 것 같은 사람이 나왔으면 우리가 그렇게 말 안 하죠. 한동훈이는 나갈 것 같이 보이는 그렇죠. 친구였죠. 그렇죠. 네. 그리고 한동훈 같은 경우는 처음에 윤석열 취임 초기에 2인자로서 나는 한동훈이 믿지 않는다. 윤석열이 이렇게 골프장에서 말하고 다닌 게 기자들 사이에 돌았거든요. 동훈이 저놈은 내 뒤도 캐고 있을 거다. 아니야, 다를까 뒤 다 캐고 있었죠. 근데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전망이라는 게 있고 과거에 이 사람의 어떤 행동이나 그런 거를 바탕으로 저희가 합리적으로 기자들도 이 사람의 특색은 보통 이런 거야. 이렇게 갑자기 사람이 변하진 않거든요. 근데 한덕수란 사람은 정말 뭐 선배님도 아시겠지만 정치권에 좀만 있어본 사람은 대동소이 다 알아요, 특징을. 오히려 뭐 기름장어다. 이 사람은 뭐 미국을 한국을 오가는 전형적인 관료.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대선 출마? 저는 한덕수 총리 때 출전하면 처음 들어봤습니다. 근데 이게 4월 30일 딱 정말 해픈 투비전 5월 1일 날 파면이 이제 결정되고 이제 파기환송 딱 나오자마자 그 전날 자기가 출마를 시사하고 딱 파기환송 되자마자 다음날 출마 선언을 합니다. 예. 마치 짜여진 각본처럼. 그래서 이게 합리적인 지금 의심을 하는 거고 무엇보다도 한덕수 총리는 오늘 아침에 이제 한덕수 측이라고 해서 자기는 조희대를 만난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코테이션 땄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은 한덕수 총리 측은 저도 취재해보지만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분 개헌 문건 안 봤다며요. 개헌 문건 자기는 집에 왔더니 뒷주머니 때문에요. 근데 헌재 가서 거짓말 다 해놓고 특검 가서는 개헌 문건 본 정도가 아니라 앞에서 논의를 했죠. 오히려 회의 직전에. 이 사람 대놓고 거짓말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한덕수의 현재 입장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뭐 그 사람이 무슨 말 하든 간에 저희는 거기에 신경 쓸 필요도 없고 다만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러면 이거의 가부를 입장을 말해줘야 돼 이제. 근데 들어보니까 이제 대법원 쪽에 출퇴근에 기자들에게 질문 받지 않겠다. 오늘부터 조치 취했더라고요 지금. 그렇게 아니라 입장을 말씀해 주시면 돼요. 아니 저는 이게 매우 심각한 게요. 제가 단어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조희대 대법원이 9일 만에 파기환송을 내면서 대선에 개입을 했다는 지금 의혹을 받고 있잖아요. 사실이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행정부 공무원들도요, 하위 직급들. 어떤 정치인의 글에 좋아요, 페이스북에 좋아요 한번 눌렀다가도 정치중립 의무 위반으로 징계받거든요. 그 정도로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그 가치는 상당히 우리가 엄밀하게 적용을 합니다. 근데 이건 하물며 최고법원이라고 하는 대법원이 정치 개입을 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기 때문에 이걸 우리 국민들이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내란도 아무리 우겨대도 내란을 다 봤잖아요. 헬기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침묵으로 일관한다? 이거 본인의 행위 인정하는 겁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으니까 입 다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은 이렇게 지금 속이 뒤집어졌고 아까 설명드린 대로 고법 부장들이 이거 막아세웠다니까요. 그러니까 내란과 똑같습니다. 윤석열과 김용현은 국회 장악해 끌어내 했지만 대령급들 내지는 준장급들에서 그 다리 건너지 말아라, 서강대에 건너지 말아라 하면서 군인들을 제어한 거예요. 구조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의구심을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행정부가 나설 수 있습니까? 못 나서죠.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민주당이 나서도 될 일이 아니에요. 우원식 의장께서 전 반드시 나서서 이 부분은 직을 걸고 정말 해결해야 된다. 그랬을 때 직무상 관련된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이 나오면요 100% 탄핵 가는 겁니다. 그럼 무슨 조희대 의사가 뭔 필요가 있습니까? 그럼 정치질하는 사람 또 냅두니까 그 자리에 또 정치질하라고? 그러니까 법복이면 정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매우 심각하다. 이 부분을 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베라님이요. 열린 공감에서 최초로 나왔지요. 그걸 최혁진 의원이 공론화했고. 아, 그랬나요? 열린 공감에서 조희대가 그런 말을 했다. 뭐 이런 사인회동 제보 녹취가 방송된 적이 있지요. 한번 들어볼까요? 4월 4일 날 윤석열 탄핵 소보 끝나고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박우상제장 그다음에 김충식이하고 한덕수 어떻게 예민이만하고 점주를 먹었다 이거지. 그 자리에서 조희대가 그런 말을 했다는 거야. 기재명 이 사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처리해서 알아서 처리한다. 그리고 그 대면사님 다음 정경을 압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못다. 내각제까지 저기 참석했다는 면면 조희대, 정상명, 김충식 이렇게 이름이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정상명 전 검찰총장이고 김충식 씨는 그 김건희 일가와 무관하지 않고 집사라고 일컬어지고 뭐 최은순 씨의 내연남이라는 보도까지 있는 상황이니까 이게 타임테이블을 정확하게 그려보면 너무 이상한 거예요. 4월 4일 날 그러니까 윤석열 씨가 파면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3일 뒤에 지금 거론된 4명이 같이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때 나왔던 핵심 키워드는 대법원에 이재명 사건 올라오면 그거는 알아서 처리할 거야. 그 알아서 처리한 일자가 아까 이정주 기자님 짚어주셨지만 정확하게 2025년 5월 1일이에요. 파기환송했으니까요. 그리고 다음 날 한덕수 씨는 출마 선언을 합니다. 안심했거든요. 이재명은 조희대가 언급한 대로 지금 이 제보 내용에 따르면 못 나오겠구나. 사법부 내에서도 그 당시에 어떤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뭐 파기환송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충실한 심리를 했으면 그럴 수 있죠. 근데 30일 조금 지났는데 기록 페이지가 수만 페이지인데 제대로 봤습니까? 그것을 이건 유죄로 보여진다.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국민들이 유무죄를 잘잘못을 판단했다고 한 게 아니에요. 아니 왜 이렇게 빨리 이런 시간 안에 대법원이 할 수가 있지? 이게 말이 되나? 그때 대선 임박했을 때예요. 왜 입법부를 그 다른 행정부, 사법부와 위상이 다르다고 하냐면 헌법에서요. 삼권분리 원칙이 최우선의 원칙이 아니에요. 국민 주권 원칙이 최우선 원칙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국민이에요. 국민이 직접 선출한 입법부가 간접 선출된 사법부, 행정부보다 위상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건 고전 중에 고전, 흔들리지 않는 헌법 원리예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사법부가 대선에 관여하려고 한다. 오해를 사실상 오해 아닌 오해 이 부분을 감내하면서까지 사법부가 그런 판단 잘 하지 않거든요. 근데 대법원의 조희대 체제에선 다른 거죠. 무리수를 막 두는 거죠. 법원 내부 구성원들이 법관회의를 같이 할 정도로. 왜 그랬을까? 그래서 그렇구나.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본 판사들은요. 비교적 대단히 신중해요. 뭔가 정치적인 행동으로 오독될 수 있는 행동을 하지 않는데 조희대는 한 거죠.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한덕수 같이 밥 먹고. 그 의문의 한 꼬리가 풀리는 거죠. 대단히 부적절하고 이거 수사해야 됩니다. 아니 저는 그러니까 사법 독립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전 사법 독립을 인정합니다. 왜 우리 헌법에 나와 있으니까요. 그럼 사법 독립을 가지고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법 독립을 가지고 인혁당 그 사법살인을 저질렀거든요. 그거 존중해야 됩니까? 아니 법봉으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거 존중해야 되냐는 질문인 거고. 그러면 사법의 독립을 가지고 하나 더 질문해 보면 사법부의 법복 입은 판사들이 법복 입고 정치를 하면 되나요? 사법부가? 독립이라는 이름으로 그게 가능하지 않죠. 사법 독립은 권력의 개입으로부터 독립해서 국민을 지키라고 우리가 독립을 준 것이지 법복 입었다고 내 맘대로 할 거야. 나 정치도 할 거야. 나는 다음에 한덕수 만들 거야. 이재명 안 돼. 이 정치질이 되냐는 겁니다. 독립이라는 이름으로. 이거 독립이 아니죠. 이거는 국민주권 침해이면서 동시에 헌법을 파괴하는 내란 행위죠. 근데 내란 행위를 어떻게 사법의 독립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프레임을 바꿔치기를 해가지고 이거 특수부들이 잘하는 방식인데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저 모임 4명 굉장히 저는 참 그림이 나오는 게 정상명 이분 누굽니까? 검찰총장 출신의 윤석열, 김건희 주례해준 사람 아닙니까? 그럼 윤석열 측 사람이고 김충식 뭐 최은순이랑 뭐 썸이라는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가족이고 다 반대편에 누가 나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오죠. 키를 쥐고 있으니까 법봉 때리면 날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 출신이자 이자가 이제 대선 주자 나간다는 미래 권력으로 나온 거 아닙니까? 모양이 똑 떨어져요. 그러니까 조희대도 자신의 역할을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경원 재판은 6년이 걸리는데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국민주권을 침해해서라도 9일 만에 끝내자. 이게 납득이 되냐는 겁니다. 조희대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를 떠나서 만약에 이 4사람이 한 자리에 모였다는 사실만 확인되더라도 얼마나 부적절한지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죠. 그렇죠. 이렇게 지금 논란이 커지고 조희대 물러나라고 소리가 팍팍팍 나오니까 조희대가 취한 조치가 뭔지 아십니까? 출퇴근 모습 못 찍게 하는 겁니다. 왜? 표정이라도 드러날까 봐. 이게 대법원장이라고 하는 자가 내린 결론이 옳시다. 출퇴근하는 거 못 찍게 한다? 그게 대응입니까? 가타부터 얘기를 해야죠. 왜 얘기를 못합니까? 법원이 가장 즐겨 쓰는 표현이 뭐였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문제 삼겠다예요. 문제 삼겠다. 문제 삼아야지. 사실이 아니라면.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요. 조희대 물러나라고 이제 막 사퇴 요구를 하니까 국힘당이요. 상권 분립을 훼손하고 제가 초반에 이 사람 같지도 않은 국힘당 얘기하면서 참 얘기했는데 또 사람 같지도 않은 당 얘기를 하면서 끝내겠네요. 이 자들은 그 개만 또 못하는 것 같아요. 개가 IQ가 얼마나 돼요? 한 40되나? 네. 그 정도 되죠? 네. 좀 더 높은 것도 있죠. 총명한 것들은 더 있고 네. 진돗개는 더 될 걸요. 그렇죠. 근데 붕어는 상당히 IQ가 낮을 거예요. 그렇죠. 금방도 껌박하고 또 그중에서도 아주 멍청한 것들은 금방 낚시에 물려서 버렸는데 또 묻는 놈들도 있으니까. 이 자들이요. 김명수 대법원장 할 때 김명수 물러나라고 사퇴를 했던 자들이에요. 대법원 앞에 몰려가가지고. 경찰이랑 몸싸움도 했어요. 심지어 그런 사유도 없어요. 지금 조희대 금방 장혜민 변호사님 꼭 이르는 것 같이 이야기했어. 사실은. 네, 특별히 사유도 없었어요. 그때 주호영 원내대표였을걸요? 한번 들어봅시다. 많은 국민들이 자부심과 믿음을 가지는 자랑스러운 장소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달 이상 부끄러움과 왜소함의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김명수라는 자격 없는 사람이 대법원을 차고 앉아서 온갖 사법행정에 농단을 부리고 권력과 내통해서 법치주의와 사법부 독립을 깨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국회가 야당이 과반이 넘었다면 진즉에 탄핵됐을 겁니다. 우리 당은 김명수 사법부의 이런 문제점들을 낱낱이 고발하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사법부 독립을 훼손한 장본인의 말로와 인과응보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도록 하십시다. 장미 변호사님. 네. 좀 국민들이 1년만 지나면 잊어버린다고 윤상현이 그랬죠.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예, 저는 국민을 상당히 무시하는 정치를 국민의힘이 한다라고 생각해요. 국민을 얕보니까 저럴 수 있는 거예요. 과거의 일을 당사자들 지금도 현직 의원들이잖아요. 알고 있어요. 본인들이 대법원을 어떻게 겁박했는지. 그땐 별다른 이슈도 없는데 압박을 넣었어요. 물러나라고. 우리가 다수였으면 탄핵했을 거라고. 상권 분립을 존중해가지고 지금 대통령 탄핵을 하겠다고요. 지금 몰려가가지고 출근길에 시비가 붙고 경찰이랑 물리적인 충돌까지 하고 이랬던 게 지금 국민의힘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이자들이 상권 분립을 존중해서 문제 제기를 하나? 아니요. 그냥 공격을 위한 공격. 한미 정상회담 이런 것도 그냥 빠개져라, 안 되라. 그런 악의에 찬 정치를 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저만 그런 거예요? 아니요. 국민들이 그렇게 평가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국민의힘은 이제 우리가 뭐 사람이냐 아니냐의 경계선에 있으니까 논외로 하고 그래도 사람으로 우리가 지금 취급하고 있는 이준석 대표 제가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최근 입장입니다. 대법원장 내쫓는 방식이 무식한 정치다. 무식하대요. 그러면서 삼권 분립마저 부정한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보고 총재, 뭐 대법원장 혼자 다 하라고 지금 그렇게
논리적인 왜곡과 궤변을 늘어놓고 있거든요. 제가 사진 하나 보내드렸는데 띄워드릴 수 있으면은 아니 불과 3년 전에 저게 누굽니까? 저 마스크 쓰고 있는 사람이 저 이준석 아닙니까? 아니 그럼 이 얘기를 지금 이준석한테 제가 그대로 대입하면은 대법원장 내쫓는 방식 지금 무식한 짓을 하고 있어요. 저기서 총통 짓을 지금 자기가 하려고 벌이고 있거든요. 그럼 윤석열 만들어서 총통 만들었잖아요. 자기가. 그리고 담도 안 넘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내란을 일으켜서 윤석열 영구 종신 집권 체제를 만들려고 했던 자들이 이제 와서 내란을 진압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운영 잘 하고 있는데 끌어들여가지고 뭐 대통령이 내쫓는다? 사실관계도 안 맞거니와 무식한 정치라고 한 걸 본인들이 했잖아요. 3년 전에. 다 잊어버릴 줄 아십니까? 요즘에 AI 시대고 데이터베이스가 다 누적이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정치인들의 수준이 지금 너무 낮아가지고요. 이건 정말 곽규택급에 준하는 정치 아니냐. 전 그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